그래서 지금 현재 의 주요 기술 이전 관련 로열티가 2031년에는 8천억 단위 수준까지도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4,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10만 명 구독자 넘어서까지도 정직한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급등하기 전에 바로바로 종목 분석, 기업 분석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어떻게 좀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인생 주식 코너에서는 제가 이제 저PER 종목, 동시에 이제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트리플 성장을 보여줄 만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ROE가 이제 두 자릿수 10%를 넘어가는 종목들, PER은 10배 이하 종목, 그 다음에 ROE가 그 PBR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 종목을 좀 선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5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무조건 이제 부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가지고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소개시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해주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매물대 돌파가 예상되거나 매물대 돌파를 이제 막 진행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으로 업황이 앞으로도 좋아질 만한가,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보면서 차트와 재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사업성, 업황까지 분석해가지고 우량하고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인생 주식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소개팅에서는 좀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주식 소개팅 코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트렌드와 힘입어서 향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될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자본을 까먹고 있는 기업들, 돈을 계속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산업의 특성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부채가 많게 되면 이자 부담도 꽤나 세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그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금 문제 때문에 기술력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아래에 있거나 고금리로 갔을 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고 24년도부터는 금리가 점차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이나 지금 뭐 국채금리나 채권금리 역시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금까지 부담으로서 작용하고 내리눌렀었던 악재가 해소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올해 24년에는 1월 8일에서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제약바이오는 기술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M&A 이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은 뭐 기술 이전 이슈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박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 이런 것들을 수령하면서 돈을 제대로 땡길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제약바이오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열리지만 그동안 부각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만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고금리 기조로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나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열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주도로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성이 이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는 한 3번의 큰 성장이 있었어요. 2015년에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한미약품 굉장히 좀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엄청난 한국 제약바이오 성장의 모멘텀이 됐던 주요 이슈고 17년도에 한번 또 이제 셀트리온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이런 시장으로서 공고히 자리를 잡게끔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술 수출 이슈가 좀 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컸죠. 그리고 이제 20년도 이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한번 내줬습니다. CMO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4년도에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15년도에 한미약품, 17년도에 셀트리온 그룹, 20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급등할 만한 종목을 제가 또 찾아왔고 차세대 이런 종목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이 우량주 쪽에서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굳이 뭐 좀 더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뉴 모더리티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AD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ADC랑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또 한미약품이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어서 한미약품도 또 한 번 주가가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ADC 쪽으로는 이번에 레고캠 바이오가 한번 이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이슈거리를 제공했죠. 그래서 뭐 레고캠 바이오도 좀 그런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들 보시게 되면 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우량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저는 SK바이오팜이 그 후속타를 쳐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또 무슨 기업이 있을까요? 뭐 보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한올바이오파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우량주 쪽에서는 역시 SK바이오팜을 괜찮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를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의 셀트리온에 흡수 합병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과 합병이 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이제 코스피로 이전되거나 코스피 기업과 합병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에 잔류가 되는 기업은 알테오젠 정도일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그만큼이나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성장했고 좋아졌다라는 뜻으로 코스피의 이전 상장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너무나도 테마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가 좀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떴었는데 2008년도 제약바이오는 정말 그냥 뭐 테마였고 15년도, 17년도, 20년도까지만 해도 본질적으로 이제 성장을 조금씩 해나가는 단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저는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만큼 그 성숙 단계에서 또 SK 바이오팜이나 뭐 비만 치료제 ADC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 점점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과거처럼 그냥 테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매우 매력적이고 안정감 있게 성장 개념으로서 투자해볼 만한 산업으로 다시 한번 태동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2008년도만한 제약바이오 봤을 때 완전 테마 주고 완전 그런 거 나는 학을 뗐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다르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 정도가 저는 눈여겨볼 만한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시게 되면 2차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 삼형제는 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병을 하면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가 됐지만 셀트리온 제약이랑 상한가 같죠.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도 지금 급등 랠리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HPSP, 리노공업 이런 기업도 유명하죠. 그리고 7등에 이제 알테오젠이 있는데 뭐 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HLB 다음으로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남아있는 상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HLB도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알테오젠이 사실상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테오젠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알테오젠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 뭐 어떤 측면에서 괜찮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이 이제 막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계속 저항을 맞다가 돌파까지 확인하면서 지금 지지를 해주려고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N자형 파동을 그리려고 하는 자리에서 눌림목 단계죠. 여기서 저는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21선이 올라오면서 21선 지지 받치고 요쯤에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8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시키고 주가가 다시 한번 10만원 위로 뛰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기 이제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등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이제 M&A 이슈가 알테오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우량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MSD, 머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머크라는 기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알테오젠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독점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M&A가 안 되면은 팔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M&A가 안 돼도 지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굉장히 기술력이 탄탄하고 지금 제품이 아주 알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른 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의 위치에서 M&A를 할까 독점 계약을 할까 이런 겁니다. 기업이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 단계, 막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단계에서 M&A로 기업을 뭐 헐값에 넘긴다 이러면은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완전 뭐 파산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다가 KG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쌍용차 개인으로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안 좋지만 과거 동부제철도 그렇고 KG그룹은 그런 적자 기업을 가져다가 헐값에 사서 정상화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룹이라고 저는 봐서 그래서 좋게 보는 건데, 알테오제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오너분께서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M&A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서 헐값에 M&A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골라가지고 이 기업을 성장시킬 기업을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일래 갑의 입장에 위치해 있고 차기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종목이냐. 지금도 시총 7등 종목인데, 이 M&A 이슈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돼도 상관이 없다고, 전 그래도 좋게 본다고. 그 이슈를 타고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759억 정도 순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왔고요. 지금 한 달 동안 759억 정도 들어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것만 따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12월 말 정도부터 들어온 것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500억, 600억, 700억, 한 8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매물대를 뚫어준 이 불기둥 양봉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의 물량으로 매물대를 뚫어줬다라는 게 아주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서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재물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부터 순이익 500억이 찍힐 거라고 예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실 때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치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성장주 개념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성장주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장 산업이나 성장주들이 정말 꿈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테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좀 테마로 작용했던 부분, 성장을 보고 했던 게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고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기 시작할 때는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단순히 기술 개발이 됐다, 뭐 이런 기술이 뭐 또 어디서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게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빛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거, 전기차 접목이 되기 시작했죠. 로봇 접목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거는 투자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뭐 HBM 반도체나 뭐 CXL 이런 거 있죠. 뭐 AI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으로 나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개발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를 하면은 성과를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그냥 단순 기술만 가지고 뭐 초전도체니 그래핀이니 이런 거는 기술 개발이 됐다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함흥차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성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무슨 임상을 한다더라, 임상 3상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돼서 제품 판매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초입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한번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뭐 10배, 20배 성장은 단원 당상이고, 가볍게 10배, 20배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일단 2018년도 매출 137억 찍고 영업이익 뭐 순이익 다 적자 보던 기업인데, 23년도 올해 잠깐 뭐 순이익은 흑자 봤죠. 근데 영업이익은 뭐 계속 적자 보던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도 130억대에서 거의 300억대, 400억대, 그러다 좀 줄었다가 800억대, 500억대, 그러다 이제 1,400억 가까이 매출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엄청나게 흔히 말해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23년 올해, 그리고 내후년 정도부터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죠. 바로 이 시점이 투자해야 될 만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돈을 수령할 게 보이는 단계. 지금까지의 돈을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던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과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다 흑자 보고 있어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있고 성장률이 말이 안 됩니다. SK바이오팜도 볼까요? 제가 이전에도 기업 분석 한번 해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SK바이오팜은 좀 찍어볼 만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괜찮은 우량 주고 오늘도 또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익 자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2015년부터 투자했다면 한미약품은 뭐 이미 초대박을 내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ER, PBR은 원래부터 제약바이오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임상 들어가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의 가치까지 매겨야 되기 때문에 PER, PBR로 보면은 저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근데 이제 ROE가 어때요? 성장률이 30%예요. 제가 ROE 10%, 두 자릿수만 돼도 매우 준수하다.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막 30%, 막 40% 이럽니다. 막 ROE가.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지분가치 한 2천억 가까이, 지금은 한 1,500억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내후년 되면 2천억 정도 예상이 되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ROE가 뭐 거의 30%에 육박하는 29%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만큼 ROE가 미친 듯한 성장을 보이는 제약바이오 업종, 그 중에서도 알테오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물대 뚫고 외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매물대를 뚫은 지금 시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제약바이오 업종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알테오젠이 뭐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어떤 사업이 기대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을 설명드리기 전에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 MSD라고 부르는 이 기업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머크라는 기업인데 왜 MSD 약자를 쓰냐? 저도 이거 좀 이상했는데, 머크라는 기업이랑 뭐 샤프앤 뭐 어쩌고 기업이랑 합쳐가지고 MSD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크라고 부르시든지, 정확히는 MSD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이 머크랑 다른 SD 기업이 합쳐져서 MSD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머크 여기서 이제 만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키트루다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항암제라는 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을 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저희 어머니 세대신데 이때는 이제 1세대예요. 항암제 1세대. 원래 암 걸리면 거의 그냥 죽는다. 이게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인식이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60년대생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가 많으시더라고요. 60년대생 분들. 그 다음에 7, 80년대생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어쨌든 이 60년대생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인식이 어때요? 그분들. 1세대 이 항암제가 나오기 전이나 막 나올 때니까 암 걸리면 그냥 죽는다는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세대가 바로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근데 이 1세대 항암제 문제가 뭐냐면 암만 죽여야 되는데 일반 세포까지도 다 죽여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막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막 머리 빠지고 이런 거 옛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보완하려고 2000년대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2세대 항암제가 나왔는데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암세포만 표적으로 이제 딱 집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암세포를 신체 내에서 알아서 죽일 수 있게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지금 최신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세대 면역 항암제도 종류가 이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면역 세포 치료제, 항암 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뉩니다. 이게 체크포인트를 관문이라고 얘기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머크에서 만든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바로 이 면역 관문 억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펜브롤리주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MK3475라는 요 약물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판매하는 제품명이
키트루다인 겁니다. 이게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주사 바늘로 이제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정맥 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맥에다 찔러 넣어가지고 팔 이런 데다가 정맥 찾아가지고 헌혈할 때도 이게 정맥에다 꽂아서 주사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맥 주사를 좀 보완한 게 이제 피하 주사입니다. 사실 이제 피하 주사 같은 건 어때요? 그냥 피부에 놓는 거다 보니까 피부층 밑에다 놓는 거다 보니까 정맥 주사보다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키트루다의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키트루다의 면역 항암제 덕분에 이제 그냥 뭐 부작용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 대통령도 이 면역 항암제 덕분에 암을 치료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사이언스지에서도 2013년도에 올해의 연구 면역 항암제로 이제 선정하기도 할 만큼 이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90세 거의 다 된 나이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치가 됐는데 이때 처방받은 게 키트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의 엄청난 발전,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로서 지금 앞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면역 항암제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면역 관문 억제제에 해당되는 제품 키트루다를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이 피하 주사의 특허를 이제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 그럼 한국밖에 없냐? 미국 기업도 있는데요. 지금 경쟁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경쟁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는 4번 면역 항암제 4번 요건 뭐냐? 이게 이제 최신 나오는 건데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제가 이전 제약바이오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ADC입니다. 이게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 지금 키트루다랑 이 ADC랑 접합하니까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면역 항암제가 가장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트렌드고 그 중에서도 ADC가 지금 핫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와 ADC로 양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면역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 이 면역 항암제에서 엄청난 권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MSD,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주요 기술 이전 관련 로열티가 2031년에는 한 10억 원 단위니까 10억, 100억, 1000억, 한 8천억 단위 수준까지도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주요 기술 이전 관련 로열티만 8천억이니까 이제 매출에다가 이제 뭐 8천억 넘어서고 이러게 되면 나중에 순이익이 뭐 수천억 단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요 ALT B사 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요게 이제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 이전 계약으로 13.7 빌리언인데 이 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87 요게 이제 한 4조 규모 정도 될 것 같아요. 4조에서 5조. 이것만 해도 4조에서 5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이프라인 가치만 해도 이제 이 규모 자체가 4조에서 5조니까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총이 얼마예요? 네, 4조예요. 4조대예요. 그러니까 저거 파이프라인 하나 가치만 해도 이미 시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만약에 저 가치를 가지고 돈을 땡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돈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일드스톤이라든지 계약 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은 엄청난 로열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크사랑 매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알테오젠을 머크사에서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M&A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8년도에는 이 키트루다 제품 SC로 만약에 바뀐다. SC가 이제 피아 주사입니다. 지금은 정맥 주사인데 피아 주사로 이제 바꾼 버전이 키트루다 SC예요. 요거를 이제 25년도에 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근데 이게 시장 규모만 한 20조 정도 된다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독점 계약이거든요. 알테오젠이랑 이 머크 키트루다랑. 근데 이거를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로열티를 챙기겠다. 니네 판매하는 거에 몇 퍼센트 알테오젠한테 줘. 이런 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거는 독점 계약으로 지금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로열티를 퍼센티지로 계속 받는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딜을 하고 있는 게 좀 유력한 방식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면서 M&A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로열티만 해도 만약에 제대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고 얘네는 지금 당연히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매출 규모 자체가 20조 원 정도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딜을 할 만한 거죠. 시총이 지금 4조인데 저 매출 규모만 독점으로 해가지고 20조만 뽑아 먹어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고 판매 로열티를 한 5%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20조 원 판매해서 여기서 5%면 얼마입니까? 10%가 2조니까 한 1조 정도 되겠죠? 이거 로열티만 1조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기술 수출하면서 알테오젠이 2020년 3년 전이죠? 알테오젠이 머크에다가 요 ALT 비사를 4조 6천억의 기술 이전했어요. 이거 기술 이전만 4조 6천억입니다. 지금 얘 시총이 얼마라고요? 4조 7천억인가 그래요. 근데 기술 이전만 4조 6천억.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지금 10억 원 단위니까 10억, 100억, 1000억, 한 2조 6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한 4,700억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입니다. SC 제형 이게. 그래서 향후에 25년부터 2040년이 그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라이센스 그게 이제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이제 좀 뽑아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게 이 2번, 3번, 4번 파이프라인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요 1번 가장 가치평가가 높게 되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가치가 이제 10억 원 단위니까 10억, 100억, 1000억, 한 3조 6천억 정도 가치를 이제 또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대표적인 거, 요 ALT 비사, 요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조 6천억 정도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3조 6천억 정도 총합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할로자임입니다. 예, 할로자임 매출액이 이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할로자임 자체가 대표적으로 경쟁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쟁업체 할로자임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포텐셜을 터뜨리기 시작한 기업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입니다. 할로자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지금 알테오젠의 경쟁사예요. 글로벌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알테오젠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딱 할로자임 이 기업 정도, 나머지는 딱히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년도, 25년도부터 이제 알테오젠도 본격적으로 돈을 땡기기 시작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알루로니디아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 성장 호르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성장률 시장 추이랑 글로벌 성장 호르몬 시장 추이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머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아 주사 요 기술 말고도
요 이제 성장 호르몬 파이프라인도 나중에 성장 동력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두 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알테오젠이 더블 이상은 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 의약품 쪽에서도 알테오젠이 글로벌적으로 화이자 기업이랑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기업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랑 어깨를 견주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현재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지만 뭐 좀 있으면은 코스닥 시총 1등 종목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코스피 이전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2008년, 2010년 이때처럼 그냥 테마나 말 그대로 도박성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말 제도권으로 올라왔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장산업, 성장주 개념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투자 맥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투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자리가 매물대예요. 8만원 매물대인데요. 이게 과거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고 떨어질 때도 지지로 확인을 시켜줬던 자리라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일단 돌파를 했죠. 이제는 8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8만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 매물대가 깨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8만원 언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8만원 아래로 깨지게 되면 한 6만원 선에서는 1차적으로 그 다음 매물대가 형성되는 가격대라서 추매를 하실 거라면 지금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고 당장 소액으로 매수한 다음에 6만원 가격대에서 추매를 한번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만원 가격대에서 4만원 가격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떨어지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그때 악재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지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5만원에서 4만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분할 손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6만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해도 알테오젠은 뭐 이제 20만원, 3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 한 개 정도만 해도 시총 정도 수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이제 수취하기 시작하는 단계. ROE가 이제 30%대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코스닥에서 한 개만 골라봐라 라고 하면 이제는 찍을 만한 기업이 저는 알테오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아까 전에 HLB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HLB도 물론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매출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눈에 띄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랑도 맞아떨어지고 3세대 면역항암제라는 대표적인 트렌드죠. 그 다음에 ADC와의 시너지가 머크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머크사의 그런 수치료까지 판매 수수료까지 만약에 이제 딜이 성사가 돼서 가져가게 되면 20조 이상의 엄청난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게 되니까 거기서 로열티를 챙겼을 때 알테오젠의 수익금도 굉장히 상당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세 측면에서 제가 항상 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트리플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트리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OE가 무려 30%대에 육박하고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약바이오 중에서 진짜 찍어볼 만한 기업을 선정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나는 안전하게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위험하다지만 좀 안정감 있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한미약품 요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한미약품보다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린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아서 추천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안 드리는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찍으면 진짜 어지간해선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한미약품이 우량주 쪽에서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상한가 치고 막 그랬으니까 한 템포 좀 놓친 거죠, 사실.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을 때 매수한 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말고 완전 시총상이나 뭐 이제 막 이런 기업들 말고 조금 이제 성장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좀 밸런스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차기 코스닥 시총 1등 제약바이오 기준 1등이 될 만한 종목이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뭐 HLB가 떠나가게 되면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총 제약바이오 쪽 1등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기업들도 사라지게 되면 코스닥 시총 탑5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지금 시총 7등이기 때문에 뭐 5등 안에 순조롭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코스닥 시총 탑3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 10조 단위로 이제 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한 3등 정도 단위로 올라서는 거, 그 위로 올라서는 거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맥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인생 주식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성장주가 돈을 들여오기 시작하는 아무 성장주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지금 맥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시간도 덜 투자하시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급등 초입에 잡을 수 있는 타점인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꼭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이슈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때문에 2024년도는 반도체도 물론 좋지만 아마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 쪽에서 벼락부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좀 위험한 제약바이오들은 좀 투자하면 안 되니까 괜찮은 종목 중에서 뭐 SK바이오팜, 삼바,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있지만 조금 밸런스 좋은 종목 중에서는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감도 있는데 성장률도 말도 안 되게 좋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밸런스 좋은 육각형 우리가 뭐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능력치가 좋은 육각형 제약바이오로는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만원과 6만원 매물대 꼭 기억하시고요. 요 구간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알테오젠으로 모두 계좌 초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대박 계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타장인 전문가 기특하지 않으십니까? 기특하다 하시면 머리 쓰담쓰담 해줄 수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로 저를 쓰담쓰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여러분들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대박 종목 제가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버튼, 좋아요, 응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